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보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L 얼마분의 L인데 16, 18.5, 21, 8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봤는데요. 그림으로 좋네요. 말로 준 게 아니라요. 자, 이게 없다고 한다면 단순 지지보죠. 그런데 지지단이 하나 가운데 더 있어서 이쪽과 이쪽이 1단이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5분의 L 규정입니다. 18.5분의 L인데요. 이것이 이제 처짐입니다. 처짐. 처짐은 L의 3승, L의 4승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잘 처질 거냐 이런 얘기죠. 어느 쪽이 위험한 대상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긴 쪽 경관이 지배하더라. 그래서 여기가 6m, 6000mm. 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곧바로 계산하면 답인데요. 이것이 FY가 400일 때의 규정입니다. 만약에 FY가 400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또 이런 걸 곱해야 돼요. 복잡해지죠. 700분의 FY 이런 식을 곱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이 시험 문제 얘를 잘 구성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400일 때만 내냐? 400 철근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거든요. 또한 구조 기준은 전부 다 이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정도까지만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휨균열의 제어입니다. 휨균열의 제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휨균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간격입니다. 인장철근의 간격. 인장철근의 주철근의 간격을 자, 2개씩으로 제한을 해내고 있습니다. 2개씩을 계산을 해봐서 자, 둘 중에 작은 값 이하로 결정을 해달라라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구조기준이 카파입니다. 카파-S. 카파-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카파-S가 211대가 있고 281대가 있습니다. 211대가 있고 281대가 있는데 211대는 습윤 환경, 축축한 환경이죠. 281대는 건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습윤 환경입니까? 210. 건조 환경입니까? 280. 숫자를 찾아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인데 좀 독특한 피복 두께입니다. 콘크리트 표면에서 인장철근 표면까지의 거리로 측정이 되는 매우 독특한 피복 두께입니다. 자,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FS는 사용화 중 상태의 철근의 응력인데, 자, FS는 FY, 철근의 항복 강도의 3분의 2 값으로 약산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계산해서 작은 값인데, 자, 이것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과 같은 보의 단면에서 휨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인장철근의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인장철근의 간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심간 간격인데요. 자, 중심간 간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습윤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럼 카파 S 값이 210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자, S는요. 자, FS분의 습윤 환경이니까 210이죠. 식이 비슷비슷합니다. 마이너스 2.5 콘크리트의 순피복 두께. 여기가 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375라는 숫자가 있을 때가 있고 여기가 30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가 있어요. S가. 여기 똑같습니다. FS분의 210.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여기가 3분의 2 FY인데 FY가 400이라고 줬어요. 400을 넣고요. 3분의 2 400 이렇게 넣고요. 요거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요거 계산을 해보니까 236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인데요. 콘크리트의 순피복 두께인데요. 원래 피복 두께는 이렇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최초의 철근까지의 표면까지의 거리가 피복 두께인데 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피복 두께에는 이런 피복 두께가 선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장철근 표면까지의 거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장철근 표면까지의 거리 그러면 이 보의 피복 두께가 얼마입니까? 네. FCK가 40MPa이면 이게 40이죠. 피복 두께가 40. 그런데 지금 요 사용되는 요 철근의 직경이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을 여기다가 40 더하기 10
이게 피복 두께고 이렇게 하면 순피복 두께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피복 두께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계산기로 입력을 해보니까 170mm가 나왔습니다. 그럼 236, 170 둘 중에 작은 값은 170mm가 최대한도의 간격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최대한도의 간격이 일단 170을 하나 뽑아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사실은 이제 이런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겠네요. 자, 여기를 S라고 하고 여기도 S고 여기도 S입니다. 그러면 S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3개가 있는 거죠.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3S는 3개의 간격은 전체에서 빼면 되죠. 400에서 빼면 됩니다. 피복 두께 얼마죠? 40이죠. 몇 번이요? 2번 빼고요. 그 다음에 요 주철근의 반, 주철근, 스타갑 있죠. 양쪽에 10씩. 10이 2개씩 있습니다.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개, 여기 반개, 주철근의 반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25의 반개가 2번 있죠. 25의 반 사이즈가 지금 2번 있는 걸 또 뺀 것이 요 값하고 요 값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요 3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니까 3분의 1. 자, 이런 값이 하나의 S 간격을 뽑아낼 수 있더라 이런 산수적인 얘기가 됐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요 값이 92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 92의 값이 17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으니까 요 간격을 92 정도로 해주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하중이 작용했을 때 균열이 발생될 우려가 없더라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조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요걸 한번 뽑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요 간격을 산정하는 내용,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두신다면 자, 요 문제 자체도 단편적으로 시험 문제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격을 산정하는 내용이 균열폭 이내의 2개씩 중에 작은 값보다 작으면 균열이 안 생기고 크면은 균열이 생기니까 간격을 더 줄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균열에 대한 내용까지도 마쳤는데요.